그렇기 때문에 이고비금이죠. 옛 것을 가지고 비금, 지금을 비난한다. 지금을 비판한다. 또 도고의 해금. 옛 것을 말함으로써, 말할 도자입니다. 이럴 때 길도자가. 옛 것을 말함으로써 해금, 지금을 해친다. 육아는 이런 존재들이다. 함시와 비슷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고시대 이를테면 이제 맹자나 제나라 선왕의 대화를 보시면 결코 비민주적인 대화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야 왕과 일개 사의 신분으로 민주적인 존재가 아니죠. 민주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적이냐 아니냐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느냐, 자유자재로 하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형식은 군신 관계지만 실제로 맹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맹자 같은 사람에게나 가능하지 다른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은 주로 가난하면 주로 죽잖아요. 가난하면 주로 죽잖아요. 가난하면 죽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이야기, 경전에 있는 옛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 현재 권력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옛날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다고 이미 판명된 행위라는 걸 입증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자기도 살고 문제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절대적인 존재일 때 더더욱 그런 방법을 쓰는 거겠죠.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고비금하고 도고의 해금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제국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까지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뭐 육아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제국이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방해가 된다. 맞는 말이죠. 천하가 이미 진나라로 통일된 마당에 이런저런 말이 많은 육아는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사는 본디 육아에 맺힌 원한이 있었다. 본래 육아였잖아요. 일찍이 스승순자에게 육아의 인의가 무용하다 그랬거든요. 인의라고 하는 걸 아주 쓸모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승 순자에게 대듭니다. 순자는 인의 예지를 강조하는 유학자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근본은 팽개쳐두고 지 말만 뒤지는 바로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그 원문 보시면 금년은 불구지어 본하고 지금 너는 근본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이 색지어 말 아주 지연 말단만 뒤지고 있다. 차세지 소이란 나라. 이것이 세상의 소이란 어지러워지는 까닭이다. 바로 너 같은 자들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거다. 근본은 인의예지고 말단이 병, 군사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인격적 모독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순자가 있었던 조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 막대어 비천하고 그 번역을 보시죠. 부끄럽기는 비천보다 더한 게 없고 슬프기로는 가난보다 더 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어떤 세상의 논리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후는 부끄러운 거죠. 막대가 비천보다 더 부끄러운 게 없고 비 슬픔입니다. 막심의 궁궁 공궁보다 더 슬픈 것이 없다. 구처 비천지지 위하여 오랫동안 공궁하게 살면서 세상을 비난하고 비세 세상을 비난하고 이기기 싫다고 하는 일 없이 몸을 맡기는 것은 선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차비사지장야라. 이렇게 이제 순자를 비난하고 떠난 거죠. 결국 스승 순자에게 선비답지 못하다고 칼을 던지고 떠난 셈, 침을 뱉고 떠난 거죠. 순자가 그에게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진나라로 가서 승상이 되죠. 하지만 그는 진나라를 말세로 규정했던 스승 순자에게 보란듯이 천하를 진의 제국으로 만들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건 이사의 공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무용하다고 생각했던 인의 무력함을 직접 보여주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진시 왕제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말했다. 그냥 대충 말한 게 아니에요. 매사은이라고 나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말했다. 진시 왕제가 뭐 그냥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사가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인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떠받드는 책을 불태우고 그 추종자들을 생매장하라. 죽음을 무릅쓰는 지배움은 아무래도 스승에게 버림받은 콤플렉스가 작용한 듯하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분서갱유가 나온 거죠. 이거 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을 불태우는 거고요. 분서. 갱유는 유학자를 생매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책만 불태우면 될 것을 유학자까지 왜 생매장했느냐. 유학자의 머릿속에 이 경이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거기 써놓은 것처럼 분서는 책을 불태운다는 뜻이고 갱유는 유학자들을 생매장한다는 뜻이다. 책만 불태우면 될 것을 왜 사람까지 생매장했을까? 문과 흔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다. 문과 흔은 이제 논어에 처음 나오는데요. 문은 전적을 뜻하고 우리가 문헌이라 그러는데 문은 물리적으로 기록된 매체, 뭐 주간이든 뭐 종이든 이런 데 기록된 게 문이고 흔은 헌인, 현인이에요. 현인. 뛰어난 사람. 뭐가 뛰어난 사람?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문과 흔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다. 흔히 문헌으로 붙여서는 문과 흔은 본래 전적과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흔히 현인, 사람이에요. 흔인이라고도 씁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자를 담는 가장 훌륭한 매체는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이사는 시황제에게 시서와 백가의 말을 기록한 책은 제자 백가까지 다 몽땅 불태우도록 해요. 백가의 말을 기록한 책은 모두 불태우도록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불태우지 않을 책으로 의학과 복서, 의서와 복서는 점치는 책, 주역 같은 책이요. 그리고 농사일 따위를 기록한 실용서를 꼽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불태우라 이거죠. 이 당시 맹자의 책 또한 불태워졌을 것이다. 맹자 또한 제자백과서로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맹자를 지목해서 불태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노자나 장자를 지목해서 불태웠다는 말도 없습니다. 시서를 불태웠다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맹자는 시서 백가의 말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실용서에 포함되는 책도 아니기 때문에 불태워졌겠죠. 하지만 맹자는 시서처럼 구체적으로 지목되면서 불살라지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다. 이게 좀 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브레이트가 쓴 시 중에서도 분서라는 시가 있어요. 분서라는 시가. 브레이트 시인데 독일의 어느 독재자가 책을 불태우니까 나치가 불태웠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나중에 사람을 불태울 것이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책을 불태우면 나중에 사람을 불태웁니다. 나치는 사람을 불태웠죠,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참극을 겪고 나서 브레이트가 내 책도 불태우라는 뜻으로 시를 써요. 왜 내 책은 불태우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들 편이 아니다. 내 책도 가져다 불태워라. 어쨌든 맹자는 지목되면서 불살리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른바 맹자는 당시까지 시서와 같은 경의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경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송나라에 접어들어서 당시까지 12개의 경이었는데 12경이었던 유가문헌을 13경으로 확정하면서부터이고 맹자의 순환은 맹자가 경으로 확정되고 나서 공자의 사당에 나란히 배양되면서 일어납니다. 누가 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써놨는데 미리 읽어보시고 잠깐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맹자가 탄압받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엽기적인 탄압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 역사에 기록된 가장 엽기적인 맹자 탄압 사건은 명대에 일어났다. 명나라면 이제
주작이 관하게 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작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는데 맹자가 탄압받은 거예요. 주인공은 무한의 권력자였던 명태조 주원장, 명나라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원장 홍무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치며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뭐라 그러냐면 인월건이라 그랬어요. 차수라 그랬거든요. 인월건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당장 이자의 신주를 사당에서 내치고 책을 불태워라. 그는 무슨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인가? 짐작하신 대로 맹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 주원장을 분노하게 했는가? 맹자에 보면 군지시신이 여 토계면 적신시군을 여 구수라 이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군주가 신하를 자기 손발처럼 아끼면 신하는 자기 임금을 복심처럼 배나 심장처럼 아낀다 이거예요. 그런데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처럼 부리고 말면 신하는 군주를 길 가는 사람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군주가 신하를 흙이나 지푸라기 정도로 함부로 대하면 신하는 그 군주를 원수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목을 읽고 이제 신하가 어떻게, 인신으로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인신. 신하로서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불태우라 그럽니다. 그가 보기에 그런 말은 신하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령을 내린 뒤 그는 이 문제로 관하는 자가 있으면 대불경제로 다스릴 것이다. 이제 형벌 앞에 대자가 붙으면요,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영화 사도에도 보면은 대처분이란 말 나오잖아요. 죽이라는 뜻입니다.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의 생모거든요. 생모가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정황으로 볼 때 도저히 덮을 수 없는 행실이 있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사실 생모가 그런 거니까요.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뭐 결국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걸로는 납득이 잘 안 되죠. 네, 그건 좀 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한 거죠. 형벌에 대자가 붙으면 죽인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전당이라는 신하가, 전당이요, 전당이라는 신하가 이제 막아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간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주원장이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받아쳤다. 신이 맹자를 위해 죽는다면 죽어서 영예가 길이 빛날 것입니다. 바로 죽긴 하겠지만 결국 맹자를 지키다 죽었다. 이렇게 이러면 남을 거다. 근데 나중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다음에 맹자 사당에 배양이 됩니다. 주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주원장은 추한 용모만큼이나, 제가 뭐 더러운 성질 이랬는데 진짜 예, 막 죽였거든요.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황제가 되고 나서도 좋게 5만 명은 죽였을 겁니다. 그 주원장의 추한 용모가, 주원장 초상화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풍당당하고 잘생긴 모습이고, 하나는 아주 못생겼습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네. 못생긴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자신이 비천한 시절 절에서 머리 깎고 청소한 이력이 부끄러웠던 걸까? 젊어서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삼위성 한 적이 있거든요. 자신의 빛나는 머리를 풍자한다고 해서 모든 문서에 빛광자를 쓰지 못하게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빛광자를 쓰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너무 어이없이 죽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원장은 자기가 이제 그 삼위성 시절에 절에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할 때 가장 청소하기 어려웠던 곳이, 장소가
사천왕상 밑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황제가 된 다음에 전국 사찰에 명령을 내려서 사천왕상의 다리를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천왕상 조각할 때 한쪽 다리를 들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이, 이 주원장의 권력이 이 부처의 수호신인 사천왕 다리까지 올리게 한 거죠. 그런데도 전당은 죽을 각오를 하고 맹자의 복권을 위해 간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간했어요. 어쩐 일인지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던 주원장도 비슷한 이야기 했던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당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죽이지 않았다. 또 얼마 후 그의 간언을 따라 맹자를 공자의 사당에 함께 배양하도록 허락합니다. 목숨을 걸고 간했던 전당은 그가 바라던 대로 나중에 맹자의 사당에 배양되어 명조가 망할 때까지 제사를 받아먹습니다. 죽지 않고도, 그때 바로 죽지 않고도 영예를 기린 누린 거죠. 근데 주원장이 물러서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원장은 끝내 맹자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당 같은 신하가 목숨을 걸고 간하는데 맹자를 불태우거나 하지는 못했다. 결국 그는 한림학사였던 유사모라는 한림학사. 그 당시 이제 유사모가 한림학사였는데 이 유사모를 불러서 맹자 절문을 편찬합니다. 맹자 요약문이죠. 맹자 다이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불태우거나 하지 못하고 맹자 속에 있는 불순한 대목은 다 쳐버리게 한 거죠. 맹자를 이상하게 만드는 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 대목 쳐버리면 되거든요. 예, 결국 한림학사였던 유사모를 불러서 맹자 다이제스트, 곧 맹자 절문을 만들게 했다. 맹자에 있는 글 중 내용이 불온하다 싶은 부분은 삭제하고 검열판을 만든 거죠. 유사모는 모두 260장인 맹자 중, 이게 이제 그 장과 구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260장이 되기도 하고, 주자의 맹자 집주는 262개 장이 되기도 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합쳐서 한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나누어서 2개 문장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무려 88개 장을 삭제하고 172개 장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88개 장이니까 172개 장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글자로 따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삭제된 거예요. 어떤 대목을 삭제했는가? 맹자가 폭군을 비난하는 대목, 이거 다 삭제했습니다. 물론 맹자가 백성이 존귀하다. 맹자는 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자왈하고 이제 민이 귀하고 사직차지하고 군이 경입니다. 이게 이제 맨 앞에 나오면 이게 최상급이에요. 백성들이 위기, 가장 존귀하고, 백성이 가장 존귀하고, 사직이 차지, 그 다음이고, 사직은 이제 나라죠, 나라. 산은 토지신이고, 지금 곡물신이거든요. 사직의 제사를 꼬박꼬박 지냈는데, 한간수일,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일어나면, 변치 사직하나니라. 사직을 갈아엎고 다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자는. 사직이 국가의 상징인데, 사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사직의 역할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면 변치사직, 사직을 갈아엎고 다시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상징인데, 뭐 국가의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가의 상징이 있는 이유는 이 민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단호하죠. 그리고 임금이 임금 노릇 못하면 임금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뭐 백성들에 의한 정치는 아닌데, 이른바 이제 애민, 위민, 이건 이제 뭐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경우죠. 애민, 위민은요. 이게 이제 조건인 거예요. 임금이 있는 이유,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직이 있는 이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라기천하, 우이천하 하는 게 왕 아닙니까? 천하로서 즐거워하고 천하로서 근심하는 것. 이게 맹자의 이상이죠. 그리고 범중음이 거기에 화답했고요. 이런 대목 다 삭제했습니다.